빗줄기가 마운드를 때리던 순간 아야카가 던진 공 한 개가 현장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포수 미트에서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소리가 터졌고 속도 측정 장비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화면에 잡힌 숫자의 앞자리가 1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평균 구속 90km로 소개됐던 아야카가 정말 100km의 벽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공식 자료만으로 아야카의 최종 구속이 정확히 몇 킬로미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00km대라는 해석은 화제가 된 장면과 팬들의 추측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이 장면이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한 숫자 하나가 아니라 시즌 1이 끝난 뒤 아야카가 보여준 변화가 실제 투구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야카의 본명은 노자와 아야카입니다. 일본에서 소프트볼 선수로 활동한 경험이 있고 한국에서는 한화 이글스 치어리더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야구 여왕 시즌 1 첫 등장. 당시 제작진은 그녀를 평균 구속 90km가 가능한 소프트볼 출신 투수로 소개했습니다. 가볍게 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은 묵직하게 포수 밑에 꽂혔고 윤성민 코치와 이대형 코치도 간결한 투구 동작과 안정적인 밸런스에 주목했습니다. 시즌 1이 방송된 2025년 11월부터 아야카는 블랙퀸즈에서 가장 기대를 모은 투수 후보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단순히 공만 빠른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타격과 주루 수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올라운더였고 실제 경기에서는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위기 상황을 버티는 경험도 쌓았습니다. 하지만 시즌 1의 아야카에게도 분명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공이 낮게 몰리거나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는 장면이 반복됐고 긴장한 상황에서는 릴리스 포인트가 흔들렸습니다. 소프트볼과 야구는 공이 크기와 무게 마운드 거리 투구, 각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프트볼 경험이 강력한 장점인 것은 맞지만 그 경험이 곧바로 야구 마운드의 완성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야카가 시즌 1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했던 과제도 바로 제구와 투구 동작의 재현성이었습니다. 한두 개의 빠른 공이 아니라 같은 폼으로 반복해서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어야 실제 경기에 선발 투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시즌 동안 아야카가 선택한 것은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 훈련이었습니다. 채널A가 공개한 시즌 이 관련 영상과 보도 내용에는 아야카가 휴식기에도 투수 훈련에 집중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빗속 훈련 장면이 특별하게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공 표면이 미끄러워지고 손가락 끝의 감각이 달라집니다. 마운드의 디딤발 위치도 불안정해져 하체 중심이 쉽게 무너집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힘으로만 던질수록 공이 높게 빠지거나 옆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아야카는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을 내딛는 위치를 다시 맞추고 상체가 먼저 열리지 않도록 회전 타이밍을 조절하며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공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몇 차례는 포수가 몸을 움직여 잡아야 했고 몇 차례는 공이 원하는 코스보다 낮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투구가 이어질수록 디딤발이 흔들리는 폭이 줄었고 하체에서 시작된 힘이 허리와 어깨를 거쳐 손끝으로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야카의 장점인 짧고 간결한 팔스윙도 더 빠르게 연결됐습니다. 힘을 잔뜩 주고 던지는 모습이 아니라 몸 전체의 순서가 맞아떨어지면서 공이 자연스럽게 빨라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포수 미트의 소리가 달라졌고 측정 장비를 확인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커졌습니다.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팔의 힘이 아닙니다. 투수의 구속은 디딤발이 지면을 버티는 순간, 골반이 먼저 회전하는 순간, 상체가 뒤따라 나오는 순간,
그리고 손목과 손가락이 공을 놓는 순간이 얼마나 정확하게 연결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야카는 소프트볼 시절부터 짧은 동작 안에서 힘을 모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시즌 2 준비 과정에서는 이 장점을 야구식 투구에 맞게 바꾸는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투구판을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고 앞쪽 무릎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상체 회전 속도가 올라가면 구속은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빗속에서 나온 강한 공은 우연한 한 번의 결과라기보다 이런 수정이 쌓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야카는 정말 100km대를 찍은 것일까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기준은 시즌 1 당시 평균 구속 90km라는 소개와 100km에 육박하는 구속을 갖추었다는 채널 A의 홍보 문구입니다. 시즌 2 공개 영상에서 정확한 최종 숫자가 또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만큼 100km를 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균 90km를 던지던 투수가 비시즌 훈련을 거쳐 100km에 근접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발전입니다. 평균 구속이 90km라는 말은 가장 빠른 한 개의 공이 90km라는 뜻이 아닙니다. 컨디션과 측정 방식에 따라 최고 구속은 평균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야카가 순간적으로 100km에 가까운 공을 던졌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본 방송이나 공식 측정 기록이 공개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이 장면은 야구 여왕이의 투수 경쟁 구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시즌2 공개 선수 모집에는 총 308명이 지원했습니다. 제작진이 공개한 첫 회동 영상에서는 소프트볼 출신 선수들뿐 아니라 구속 110km 이상을 던진 것으로 소개된 창던지기 선수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110km 기록은 아야카가 아니라 새로운 지원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정보를 섞어 아야카가 110km를 던졌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기존 멤버인 아야카가 이런 강력한 신규 지원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구속과 제구를 동시에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시즌 1의 경험만 믿고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블랙퀸즈의 마운드에는 장수영을 비롯해 강한 공을 던질 수 있는 자원들이 있었고 시즌 2에서는 송하 역시 비시즌 동안 투수 훈련에 집중해 선발로 올라 삼진을 잡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아야카가 투수로 확실한 자리를 차지하려면 단순히 최고 구속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첫째는 스트라이크 비율입니다. 둘째는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투구 동작입니다. 셋째는 타자가 두 번째 타석과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섰을 때도 같은 공을 던질 수 있는 체력입니다. 넷째는 빠른 공과 느린 공의 속도 차이를 활용하는 운영 능력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춰져야 100km에 가까운 공이 실제 경기에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시즌 2의 상대 수준도 시즌 1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공개된 티저에서는 블랙퀸즈가 아시아 여자 야구 랭킹 이 위로 소개된 대만과 맞붙고 세계 여자 야구 랭킹 1위 일본의 사회인 여자 야구팀과도 승부하는 장면이 예고됐습니다. 대만전에서는 상대 투수들의 강한 공에 블랙퀸즈 타선이 고전하는 모습이 나왔고 위기 속에서 주장 김호나의 장타와 송가의 안타가 반격의 시작점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마운드에는 아야카가 등장했습니다. 공개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아야카는 안정적인 투구로 상대 타선을 막으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훈련장에서 만든 변화가 단순한 연습용 기록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국제 수준의 상대를 상대로 시험받게 된 것입니다. 아야카의 변화가 더 흥미로운 이유는 그녀가 일본에서 활동하면서도 한국팀 블랙퀸즈의 일원으로 훈련과 경기를 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즌 2 훈련 영상에는 일본에서 돌아온 아야카가 연습 경기에 복귀해 멀티히트와 멀티득점을 기록하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투수 훈련만 한 것이 아니라 타격 감각과
주루 능력까지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한 선수가 투수와 타자 수비를 모두 소화하는 것은 팀 운영에서 엄청난 장점입니다. 특히 선수층이 두껍지 않은 여자 야구 예능팀에서는 한 명의 올라운더가 경기 전략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야카가 선발로 던진 뒤 다른 포지션으로 이동하거나 타순에 남아 공격까지 이어갈 수 있다면 추신수 감독이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해석은 빗속에서 나온 한 번의 속도만으로 아야카가 완성형 에이스가 됐다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젖은 공을 던지는 훈련은 집중력과 밸런스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구속보다 제구가 먼저 무너지기 쉽습니다. 빠른 공이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로 몰리면 강한 타자에게 장타를 허용할 수 있고 바깥쪽으로 지나치게 빠지면 볼넷이 쌓입니다. 시즌 1 첫 선발 등판에서도 아야카는 낮은 공이 연속으로 들어가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즌 2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코스에 던질 수 있느냐입니다. 그럼에도 빗속 훈련 장면이 강한 인상을 남긴 것은 분명합니다. 시즌 1 당시 평균 90km의 기대주였던 아야카는 이제 단순한 소프트볼 출신 참가자가 아닙니다. 실제 경기 경험을 쌓았고 비시즌 동안 투구 폼을 다시 만들었으며 더 강한 신규 선수들이 들어오는 경쟁 속에서도 마운드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측정 장비에 나타난 숫자가 정확히 100이었는지 99였는지 혹은 그보다 낮았는지는 공식 기록이 공개돼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수 미트의 소리와 주변의 반응, 그리고 이후 실전에서 나온 헛스윙 삼진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야카의 공은 시즌 1과 같지 않습니다. 야구 여왕에는 2026년 7월 9일 밤 10시 첫 방송이 확정됐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7월 10일부터 공개됩니다. 이제 관심은 단 하나로 모입니다. 아야카가 빗속에서 만든 그 공을 실제 경기에서도 다시 던질 수 있을 것인가? 강한 대만 타선과 일본 팀을 상대로도 같은 구속과 제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 답이 그렇다라면 시즌 2의 가장 큰 반전은 새로운 110km 지원자가 아니라 기존 멤버 아야카의 성장일 수 있습니다. 평균 90km로 시작한 투수가 100km의 경계까지 다가선 순간 블랙 퀸즈의 마운드 경쟁은 이미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